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볼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강 실장님이 너무 애쓰세요. 참 고맙고. 그래서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문제 풀이 코스가 아주 중요하다. 이 문제가. 우리 7월, 8월에 했던 문제 풀이 코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직 상승합니다. 점수가. 도형 모의고사를 하면. 진짜의 수직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농지법까지 한꺼번에 좀 훑어보니까 머리 주파수가 맞는다고. 그러면 7번이면 농지법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면 14문제가 나오거든. 2014. 아, 시끄러워! 참말로. 그 14문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출제 영역이. 꼭 해봐야 돼. 꼭 하고 질문해야 돼.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간 받을 거니까. 다음번에는 80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번 주 나가는 거 40문제하고 그 다음 주에 40문제. 이제 합격 하나 못 하나 보라고. 아이, 징그럽게 그냥. 징그럽게 가서 이름 쓰고 하면 그 합격증 나오는데. 아이고, 끝까지 거부를 해. 좀 한 2문제 풀다가 바로 잠자버리고. 2문제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풀면 또 아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 생각이 나야 생각해? 그래서 그 생각나는 연습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용도 직별, 건폐율, 용적률 나오지?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태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이걸 심지어는 어떻게 출제한 사례도 있냐면, 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또는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온 사례. 그런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되면 그냥, 시간 잡고 그게 쓰겠어. 그런 문제는. 골탕 먹이려고 내는 문제지. 이제 그런 문제 안 나와. 걱정할 거 없고. 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해놓고 나중에 우리 작년에 합격생들 중에서도 이제 통지가 갑니다. 개별 통지가 가요. 원래 검토위원으로 위촉을 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서 이런 문제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전혀 안 배웠다. 이런 내용들을 걸러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법조문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괜찮은 지문들이 나와. 평이하게 가자고.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편하게 가서 시험 문제 풀어요. 그러면 됩니다. 걱정 안 꺾고. 자, 거기에 대한 이 얘기들은 나중에 좀 시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사 쪽에 건폐율 위에서부터 55에 6657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5에 6657 이렇게 들어가고. 준주거적이 상한치가 70%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9, 8, 7, 8 이렇게 들어가요. 갈팡질팡. 법조문을 보면은 순서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9, 8, 8, 7 주로 하죠? 좀 외우기 쉽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원래 법조문은 이 순서예요. 9, 8, 7, 8 이렇게 갈팡질팡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좋죠. 뭘 살까 했더니 공업지역 철철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개사 이렇게 나오죠? 계획관리지역 40%인데 이 성장관리 지역에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50%까지 가죠. 그 정도. 성장관리 방안 수립됐다 이렇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50%까지 간다. 요 정도. 자, 그 용적률은 상한치만 잡으면 됩니다. 이게 50 이상 100 이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고는 가야지. 알고는.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1종 전용적 용적률이 50 이상 100 이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응? 우리 상한치만 외우다 보니까 외우기만 했지? 그래도 합격하는데 전 지장이 없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갑이라는 자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에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용적률을 50% 이상 또는 50% 이상 100% 이하에서 용적률에 적용을 받아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 행위 제한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지? 거기에서 건축 행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지? 그 내용이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상한치가 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갑이라는 자가 제1중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행위 할 때 이 사이에서 지어라 이 뜻이 아니라고. 그렇지. 조례야 조례. 내가 조례 적용 법령으로 합격은 하고 조례를 낼 수가 없으니까 법령으로 가는 거야. 합격은 우리 시험 문제 주제는. 하지만 전부 다 조례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 조례로 천안시는 이 범위 내에서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천안시는 40% 이하로 짓는다 이런 말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이 사이에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는 80%로 하겠습니다 하면 80% 이하를 적용받아서 안 지어도 괜찮고 돈 없으면 안 지어야지 어떻게. 나는 방 한 칸만 짓겠다는 거 이럴 수 있는 거야. 조례로 정하라는 뜻이지 우리가 여기서 건축행위를 해라 이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전부 다 조례 적용을 받는 거야. 법령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시험만 우리 합격하자고 법령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 뉴타운 사업할 때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얼마부터 허가를 받느냐.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파리에 가면 주축방방하우에서 180제곱미터 뭐 이런 얘기 있었지? 근데 거기는 20제곱미터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그걸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걸. 그 조례라니까 은평구에 있어서. 그럼 공인중개사로서 발품 팔아서 봐야지 어떻게.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구청 들어가서 법령에서는 180인데요. 그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코닥 친다니까. 법령으로 합격만 하자고. 그리고 가서 실무에 적용을 받는 거야. 내용 이해가? 네. 그래. 실무. 자. 실무는 조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자 해서 지금 우리는 상한치만을 외우는 거야. 조례로 정하는 거야. 우리가 건축행위 하는 게 아니고. 자, 보면은 100에서 50 올라가죠?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이렇게 되지? 껑충 500 D가. 그 다음에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 감아지? 1300 뒤집혔다. 근린 상업적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900이지, 유통 상업적이 1100이고, 뒤집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00에서 껑충했으니까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이렇게 되지. 우리 준 주거 지역이 100포인트가 더 크지? 준 공업 지역보다? 그런 내용들 잘 이해하고.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는 전부 다 80점 맞았다. H번이 전부 다 100, 10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가 100% 용적 상한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의 상한치가 70, 용적률은 상한치가 500 이하야. 뭔 내용인지 이해가요? 법조문을 보면 자세하게 시행령 조문까지 보면 이게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법령까지 나와, 시행령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다 외우자 이런 내용이요. 자, 용도지구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용도지구는 이제 쭉 보면 10개의 용도지구가 있죠? 10개의 용도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그래, 첫 글자 따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해당 용도지구는 세분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이건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자수시, 이거 잡아야죠? 네, 경자수시.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자연. 자, 그 다음에 수는 수변 경관지구, 시는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나와야지. 중심지 경관지구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려. 도심지 경관지구라든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내용까지 잡을 필요 없어요. 경자 수시 잡고. 미관지구는 미중 영일 잡습니다. 미관지구. 이게 중은 중심지 미관지구지. 중심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별표 쳐야죠. 미관지구는 건축물이야, 뭐 땅 지역이야, 건축물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별표 치고 이제 내용까지 잡아야 되는데 뭐를 잡아야 되냐면 이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건축물에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역건축물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미관지구요. 미중 영일 이렇게 잡고. 고도지구는 두 가지죠. 최고와 최저. 최고, 최저. 고도지구. 자, 최고 높이 정하는 건 최고 고도지구. 최저 높이 정하는 것은 최저 고도지구. 근데 최저 고도지구가 더 높은 건축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용 고도화 밑줄 긋고 별표. 토지용 고도화라는 말은 최고 고도지구에 들어가, 최저 고도지구에 들어가. 그렇단 말이야. 그것 잡아야 돼.
이걸 최고 고도지구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보존지구 하면 보경이가 중학생이다. 이거 잡아야지. 보경중생, 보경이가 중학생이다. 역사문화 환경입니다. 역사문화 환경 써놔야 돼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죠. 거기 별표 쳐야 돼. 내용까지. 이 내용하고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 내용 크로스 시키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사찰이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입니다. 일단 시설에 동그라미 쳐요. 지역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역사문화 환경 경시지, 역건축물, 사장님 성씨는 경시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보경중생에서 중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이렇게 중요시설물이죠. 보존지구, 중요시설물이라고 써놓고. 자, 거기에 중국 안보 이렇게 돼야 돼. 내용까지 잡아야 되니까 별표. 중국 안보, 국방상, 안보상. 중국 안보, 중국 안보. 사드 이런 것 때문에 미치겠어. 사드. 성주 참여를 사드래요. 그러면 되냐고. 안 되지. 자, 생태계 보존지구죠. 생태계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내용까지 잡을 거 없고. 자, 시설 보호지구 하면 학공, 항공 이렇게 잡아야 돼요. 학교. 학교 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용 이렇게 써놓고 별표.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잡아야 돼요. 공공공 잡아야 됩니다. 중국 안보하고 시험 문제 내용 크로스돼요. 공용시설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 효율하다. 공공공 잡아야 돼요. 공용시설 보호, 공공 업무 기능. 공공 동그라미 치고 공공공 잡아야 됩니다. 자, 항만 그 다음에 공항이죠. 시설 보호지구. 학공, 항공 잡아갑니다. 취락지구 다 잡아야 돼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다 잡아야 됩니다. 자연 취락지구 하면 녹간농자입니다. 녹간농자 하면 자연 취락지구. 자, 집단 취락지구는 짙게 잡아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이죠. 짙게 이렇게 잡고. 자, 개발진흥지구 하면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잡아갑니다. 주거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 그 다음에 산업이죠. 산업 유통까지 집어내야 되겠네. 산업 다음에 유통. 유통 빠져버리면 틀려요. 유통이라고 하면 국밥집 되어버립니다. 유통이라고 하면 안 돼. 유통. 복도 많어. 관광휴양이죠. 관광휴양. 아, 이거 각각 상상력에 맞게 하지. 그것까지 부연 설명하면 안 되지. 인격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관광휴양이죠. 관광휴양.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다.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동대문의 투타타워,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뭐 요 정도.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이다. 방제지구 화재만 빼고 나머지 기타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다. 이렇게 잡죠. 둘 다 별표 쳐야 돼요.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 별표. 둘 다 잡아야 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 근데 시가지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네. 경관지구에 시가지 경관지구. 방제지구에 시가지가 나오죠. 그죠?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어차피 시가지에 지정되는 거니까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이 부분이 미칠 거예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미치고 있고 별표입니다. 이걸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되어지면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미치리.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미치고 있고 별표에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다. 자, 10번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말 그대로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야. 자, 넘어가서 16쪽에 보면 제일 위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는 표현 나와요. 5번. 밑줄 그어놓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조례로 갑니다. 조례, 원칙.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우리 여기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여기에 대다수 여기 보면 쌍용 사거리가 근린 상업지역으로 여기서 오픈 이름 이 하이마트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것도 들어와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근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를 적용받냐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게 얼마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용적률 상한치가 용적률 900이지? 한 장만 넘기면 우리는 몰라. 상한치가 건강에는 좋아. 그냥 누가 뭔 말을 해도 서운한 거 금방 잊어버려. 뭐 꽁하고 있는 성격이 아니야 우리는. 건강에는 좋다.
이게 대지 면적이 9배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한 막 40종, 50종이 들어올 수 있어, 이게. 근데 이걸 적용 안 받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지정이 되냐면 일반 미관지구가 다 지정되는 거야, 어디에나. 그럼 미관지구에 지정이 되면 근린 상업지역은 모텔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여기 모텔 못 들어온다. 안 돼.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따로 정했어.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축선 달리 정해.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천안시 조례로 나오는 거야. 저기 종로 일대, 을지로 일대 가면 일반 상업지역인데 왜 건축물이 막 50층 이런 건축물이 있느냐? 그건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거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더 한 번 하기 위해서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미관지구,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라고. 이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각각의 도시군마다 조례가 있겠지? 그 조례를 봐야 된다고. 왜 여기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모텔 못 들어오냐? 가서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법령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저기 장승백이 서울에 가면 사육신묘 있고 한데 그 일대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럼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건물이 왜 못 지게 하느냐는 말이야. 아, 그게 용도지역을 보니까 준주거지역인데 왜 준주거지역 500%까지 지을 수 있던데. 역사문화 미관지구 서울시 조례로 거기에서는 못 짓도록 돼 있는 거야. 그리고 6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고 있게 된다고. 건물이 든다 하더라도 다 조례로 가는 거야. 자,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조례로 간다.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군계획 조례라고 써요. 근데 예외가 있어. 그러면 예외는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예외는 나오지. 그래서 기억년, 디귿, 리을 딱 묶어놓고 고공계집 잡아갈 겁니다. 고공계집.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다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써놔요.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 얘기 납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거 별표 쳐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다면 이거야. 최고 고도지구가 됐든지 시혜조가 됐든지. 자, 공항시설 보호지구 밑줄 긋습니다. 항공법으로 정합니다. 항공법. 청주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변에는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죠? 항공법으로 잔다. 여기에서 다 커버를 못한다면 도시군계획조례로 보완하겠다. 이 내용이고 그냥 항공법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밑줄. 이건 지구단위계획 밑줄고요. 개발진흥지구다 하면 지구단위계획. 개두마리 대체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이렇게 잡아 그냥.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할 수가 있고 그냥 지구단위계획 하나로 잡아갑니다. 집단 취락지구 하면 집게 잡아주셔야 돼. 개발제한구역 지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까지 해서 행위제한 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개발제한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미술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박물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걸 법을 봐야 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네. 꼭 이해가 안 가거나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으면 이 대답 안 해버려. 입장 곤란할 때는. 꼭 뭐 눈 맞추고 물어보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 뭔가 좀 보려고. 책을 좀 보고 있다는 얘기. 나는 바쁘니까 나 시키지 말라는 거야. 미치겠어. 어디나 똑같아. 그건 천안이 됐든지 전라도 쪽이 됐든지 경상도 쪽이 됐든지 간에. 뭐 좀 시켜보려면 꼭 이렇게 눈을 책을 봐. 나는 바쁘니까 좀 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래 놓고는 초점이 잡힌 게 없어, 책에. 자, 자연취락지구 나와요. 3번 네모 엮어놓고 이건 4층 이하로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밑줄 한번 그어요. 이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자, 단독주택 들어오죠?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단란주점, 안마시설 이런 거 제외되고 이게 일반 시점이.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뭐 발전시설. 격리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못 들어오죠.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것까지 시험 문제 이제 안 나와. 자, 용도구역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원해야 돼요. 자, 도시 무질성 확산 방지 밑줄 동그라미 1번 별표 칩니다. 이걸 도시 무질성 확산 방지를 갖다가 시가화 방지로 바꾸면 안 돼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세 번째 줄 보안상 이 말이 나옵니다. 보안상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안상 꼭 어떻게 나오냐면 보안상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안상 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만 잡고. 자, 도시자연공구역입니다. 이게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천안시장까지예요. 봉서산 도시자연공구역 지정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두 번째 줄 봐요. 도시지역 안에서 이 말 나오죠. 밑줄.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게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거야. 안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정하는 것이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지정하느냐?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합니다. 자, 밑줄 거예요.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은 공유 수면에서 나오는 거죠. 물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공유 수면에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요.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도 지정합니다. 왜?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 거기 공장 들어가지고 인접 토지에 폐수훈련 내려버리면 어폐를 다 폐사하니까. 자,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우리 시험법입니다. 왜? 이게 국토계획법률에서 기울되고 있어요. 행위제한을. 다른 것들은 지정 목적, 지정권자 이것만 기울되고 있고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까지 규정되고 있어.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뭐 하느냐 하는 거야. 뭐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과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 자, 지정은 누가 지정하냐면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빼야 돼요. 시도지사는 직접 밑줄 그어놓고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 밑줄 거예요. 꼭 뭐라고 나오냐면 시가 조정구역은 요청을 받아서만 지정하는 거지 뭐 직접 지정할 수는 없다. 시도지사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요.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면 틀려요. 주변 지역까지 지정합니다. 자, 무질서한 시거 방지 네모였까야죠.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해버리면 안 돼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다 이렇게 들어가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죠. 여기는 무질서한 시거 방지다 하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이다. 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치고요.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시가와 유보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1, 2, 3, 4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5년 이상 20년 이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지정해야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밑줄 그어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는 밑줄 긋고 국토교통령 네모였고 조그맣게 발표. 원칙은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와 유보기간의 네모였고 자, 니은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는 당의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 유보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 유보기간을 정하는데 그냥 정해, 심의 거쳐서 협의 거쳐서 정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돼. 이반 결정구 시절차를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른쪽 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료 나오겠죠? 시료에 동그라미 쳐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밑줄 그었습니다.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밑줄 그어놓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에요. 끝난 날이요? 끝난 날의 다음날 자동 시료되는 겁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시료는 시료일자, 시료사유, 시료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부에 고시하고 시도의사는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하자. 시료고시입니다. 제일 끝에서 방법에 의한다 해서 가로 열고 시료고시라고 써놓습니다. 시료됐다고 고시해줘야 되죠. 자, 행위제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별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행위제한을 갖다가 받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 밑줄 그어요. 경우 외에는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밑줄 그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동그라미 쳐요.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이게 허가 대상이요. 이거 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요. 대상, 그렇지. 이거 할 때 허가 받는다는 얘기요. 이걸 보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때문에 허가받는다는 얘기지.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늘 보면.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할 때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면 틀려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건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이거 할 때 허가받자는 거야. 이거 이외에는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거예요. 시가화를 갖다가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거야. 컨트롤 하겠다는 뜻이거든, 이게.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아무것도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농업인 등의 생계형시설 등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그때는 좀 하자. 이런 내용이죠. 허가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농업, 임업, 어업등을 영위하는 자의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의 생계형시설입니다. 돼지 2마리 사와가지고 축사를 설치하려고 그래. 이것도 허가받아야 된다니까. 아,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허가받는다니까, 이게. 이게 허가 대상. 이거 이외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가 안 나와. 허가 안 나온다니까. 예? 이게 허가 대상이란 말이야. 자, 2번에 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증축 밑줄, 주택 증축 네모. 주택 신축은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아예 묶어버리는 거야, 이게. 개발 제한구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음식점도 하고 예, 하죠. 다 해. 근데 이런 건 안 돼, 시가화 조정구역은. 나중에 보상 문제 걸리니까 그래. 영업보상 해달라. 몇 년간 영업보상,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수입이 되는데 영업보상 해달라. 난리 나지. 어떻게 해버리냐고, 그걸. 자, 안 돼요. 다른 거 허가 안 나옵니다. 이것만 허가 나온다. 이렇네요. 주택의 부속 건축물은 10평 이하로만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만 그래요. 33제곱미터 이하 밑줄. 자, 마을의 공동시설, 공익공용 공공시설, 광업을 위한 시설, 공익공용 공공시설 밑줄 거예요. 여기 이제 파출소라든지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우체국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협의거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할 때. 자, 4번은 뭐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규모 내에서 개축, 재축, 대수입니다. 동일한 용도 밑줄 규모 내에서 밑줄거예요. 개축, 재축, 대수는 증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어.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증축하려고 그래. 안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허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신축, 허용되는 이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라든지 종교시설의 증축. 종교시설 신축 안 나옵니다. 증축까지. 이거 할 때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신고하고 한다. 허가받고 한다, 신고사항 없다. 이걸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 그러면 틀린다니까, 이게.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또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7번. 해마다 나오고. 해마다 출제 또 써야지. 해마다. 해마다 나온다. 자, 1번에 용도지구 밑줄 용도지구 안에서 우리 학교라든지 청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당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학교나 청사 등은 해당 용도지구 용도지구 행위자를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전부 다 5층 이하로만 들어오도록 하고 지만 20층 들어오는 것들 많다니까. 지만 들어와. 지만 그렇게 들어와. 도시공객 시설.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써야죠. 용도지, 해당 용도지구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공객 시설에 대하여 학교, 청사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도시공객 시설 써놓고 용도지구, 해당 용도지구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등을 적용을 안 받아요. 지만 높게 들어온다니까. 자, 2번 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세 번 동그라미 치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3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밑줄 3번 동그라미 쳐요. 3분을 모셨지. 특정한 이름이 누구? 경미 3분을 모셨어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입니다. 특정한 이름인 경미라는 이름을 세 분을 모셨어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자, 누가 안 왔다? 이경미, 박경미, 고경미 중에서 고경미가 안 왔다. 이렇게 되죠. 경미, 고경미입니다. 고경미. 자,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리모델링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의 동그라미 쳐요. 고경미가 안 왔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쪽에 취소고요. 자, 성장 관리 방안은 세종시 떠올려야 됩니다. 성장 관리 방안,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말한다. 입지계 취소구역은 자, 요건 포항하고 지금 인천역에 지정이 됩니다. 인천역에 곧 지정이 됩니다. 인천역.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인데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꼭 잡아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시험 1순위입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이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일까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지역에서 밑줄 그었습니다. 자, 거점 육성 또는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기 때문에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안 된다니까. 거점이 생활권 뭐 도심 부도심 뭐 이런 거 생활권 중심 지역 이와 같이 거점이 육성되는 지역 또는 우리 정비하는 지역. 정비라는 건 막 밀어버리고 새 건물 또 아파트 단지 들어앉히잖아요.
그런 데 지정하는 거니까 도시적 유효는 안 됩니다. 자, 도시적에서 밑줄 그어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의 동그라미 두 번 칩니다. 거점 육성 동그라미 두 번 쳐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주계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입주계 취소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1, 2, 3, 4, 5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이해 이렇게 써놔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1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밑줄 그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르냐 기본계획에 따르냐. 기본계획에 따른 이렇게 나온다고. 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심권이 어디다 부도시권이 어디다 여기에 나옵니다. 자,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지역이 중심지역 동그라미 쳐요. 자, 이것이 전부 다 이게 거점 육성이죠. 거점 육성으로 가면 됩니다. 거점 육성. 자, 2번 보겠습니다.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이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그어요. 자, 거점 육성 지역이죠.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정비 거점 육성 들어가면 지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밑줄 그어놓습니다. 1km 이내,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자, 여기에 위치한 지역이 종로 상가에 가면은 5호선, 1호선, 3호선 이렇게 결절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한다. 자, 거점 육성이죠, 결론적으로. 자, 4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자, 주거지역, 공업지역 밑줄 그어요. 여기는 상업지역 없죠. 상업지역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첫 줄에 가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나오잖아요. 이게 상업지역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여기에서 이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주죠. 정비 동그라미 쳐요. 도심, 부도심 자체가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갔고. 자, 5번을 보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재생 동그라미 쳐요. 수복재개발 뭐 이런 뜻이죠. 이것도 정비예요.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놓습니다. 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입니다.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밑줄고요. 이걸 수립하는 지역이다. 뭐 요 정도 체크 한번 해보고. 자, 2번을 보면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는 밑줄 그어놓고 입주기재 취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1, 2, 3, 4, 5, 6 딱 묶어놓습니다. 다음 중에서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시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그렇게는 안 나오지. 자, 그러면 과연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4번을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이 도시공개 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다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 네모일 거야. 아, 이런 내용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입주기재 취소 구역이구나. 그리고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이다. 요 정도를 한번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잡아가요.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입주기재 취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주기재 취소구역 계획은 다음의 각 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2번 밑줄 그어야 돼요. 입주기재 취소구역 밑줄, 입주기재 취소구역 계획 밑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다. 왜? 도시군관리계획 6번째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1, 2, 3, 4, 5까지 딱 묶어놓고, 이런 것들 목적이 뭐냐, 현황이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이런 말 나오죠. 목적, 현황,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게 일본의 롯본기 힐스를 본따서 그대로 들어온 게 입주기재 취소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자, 일본 놈들의 이 롯본기 힐스를 좀 잡아주셔야 돼. 이해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의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지원 완화는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재 취소 구역계에서 개발사업, 개발 행위에 대하여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죠.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적인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이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동그라미 4번 옆에는 비용 부담이라고 딱 써요. 비용 부담이라고만 딱 써놓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5번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밑줄 30일이요? 10일이야? 10일이죠. 10일짜리 딱 한번 나옵니다. 근무일 기준이죠. 휴가 갔으면 휴가기 빼야 돼요.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6번. 자, 도시군관리개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국교통부 장관이 이걸 갖다가 다 지정해야 되는 거죠. 불구하고 시도의사가 도시군관리개혁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의사의 결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시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 2번 묶어놓고 자, 1번 입주의 최소 구역 면적의 10% 이내입니다. 10%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요. 일단 10% 이내다 이렇게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결정한다 이런 내용 도시군관리개혁으로. 자는 또는 및 동변경 지역 안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런 내용이죠. 입주의 최소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10%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체킹하고. 자, 뭐 2번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 자, 7번 들어갑니다. 입주의 최소 구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3 딱 묶어놓고 적용 배제라고 딱 써야죠. 적용 배제하겠다. 자, 1번에 보면은 주택 배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밑줄 거예요. 이게 바로 주택 단지 기준이죠. 그 다음에 대조선 기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2번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밑줄 그어놓고. 3번에 보면 미술작품 설치라는 표현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특별 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한다 하는 내용과 좀 비슷하게 나오죠. 거기에는 이제 공원의 설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이제 빠지는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자, 8번은 잡아주셔야 돼. 별표 치고. 입주의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입지가 특별하다. 뒤바뀌면 안 돼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주의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대지 적용 기준이죠. 자, 요게 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주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원칙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등에 걸쳤다. 이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줄 봐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밑줄 330제곱미터. 네모였고 100평이죠. 가로 열고 다만 도로변의 D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는 660제곱미터. 밑줄이 2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밑줄이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밑줄고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자, 건폐율과 용적률만 가중평균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넓은 쪽으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이죠.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을 때. 자, 예율을 보면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물미고 물대미고로 하는 거죠. 물미고 물대미고입니다.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물미고 물대미고입니다. 물미고 물대미고. 자, 2번 갑니다. 물방 나오겠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입니다. 물방 동그라미 쳐요.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이죠. 건축물입니다. 대지는 불탈 일이 없어요. 대지는 빠집니다. 그 전부에 대하여 밑줄 그어요. 그 전부가 대지는 제외한 이 건축물 전부만을 얘기합니다.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에요. 다만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지구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20쪽에 보니까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대녹각이죠.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각각의 용도 지역 대녹각입니다. 대녹각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 4번 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잘 보세요. 녹지 지역에 건축물이 걸치면 물미고 물대미고로 간다 이 뜻이에요. 앞에서 나온 1번으로 그대로 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물방으로 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해 가요? 중요하다. 물미고 물대미고 물방 그대로 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지가 녹지에 걸칠 때 각각 가자 이 내용이고. 자, 지구단위 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일부 지역 단위에 있어서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내용을 보면 자, 1번 용도지역 밑줄 용도지구 밑줄 그어놓고 고도지구는 제외됩니다. 고도지구 제외한다 이 말
네모의 끊고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남아있다고. 이건 나오면 다 틀린다. 다 틀린다. 고도지구는 안 된다.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는 왜 안 되느냐. 도시군관리계 결정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국부적으로 안 됩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것을 고도지구는 제외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합니다. 세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쳐요. 여기는 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정 없습니다. 세분 변경이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밑줄거에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밑줄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을 커버 그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사항을 대체하는 사항이죠. 자, 대체하는 사항에 밑줄 긋습니다. 대체하는 사항. 자, 기존의 용도지구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다면은 건축물의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을 뭘로 정한다는 거야?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단 말은 뭘로 한다 그래서? 맨날 처음에 조례로 가잖아. 조례.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구가 폐지돼 버리잖아.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야. 이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자 이 말이야. 그게 대체하는 사항이라고. 너는 막 읽기만 하지. 내가 이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깎아보지만 나도 깎아면 죽거든. 3번에 보면은 3번이 어떤 내용이야?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지?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렇게 들어가야 돼. 기반시설 두 가지 의무적 포함사항 기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3번에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만 써놔. 자, 그 다음에 5번이 기용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까지. 근데 성장 관리 반응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는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빠진다. 그지? 네. 그렇게 되지. 그래서 3번과 4번이 의무적 포함 사항 두 가지요. 꼭 잡아야 돼. 3번, 4번 묶어놓고 의무적 포함 사항 두 가지 꼭 외워주셔야 돼. 그리고 어디가 지구단위 계획표에 지정됐다면 3번과 4번은 반드시 문의해본 대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내용 이해가? 또 들은 책도 없네. 자, 4번 보면 도로 둘러싼 일단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바로 이제 가로구역이야. 가구, 블럭이라 그러지? 구획된 토지 규모. 요게 이제 획지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조성계 획지. 이제 로트라 그래. 획지는 로트라고 하고. 자, 6번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렇게 나오고. 자, 환경관리,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 등이야. 전부 다 이런 것 등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처리계획도 공용주차장을 어디에 역세권에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어디 지금 쌍용 사거리에서 자유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이런 것들. 자유전도 2차선 줄 거냐 3차선 줄 거냐 뭐 이런 것들. 1차선만 줄 거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 몇 차선으로 이게 도로가 구성이 되는 거야. 4차선, 8차선, 6차선 다 나온다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나온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지. 신방지구하고 저기 불당지구하고 저기 당령지구 다 다른 거야 이게. 성완지구하고. 자, 박사론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이 포함돼야 돼. 자, 그래서 3하고 5 사항을 기용돼야 한다. 2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밑줄. 다만 2를 내용으로 하는 밑줄 대체하는 사항이요. 대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2가지 사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는 거야. 기용돼야 한다. 이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지정 대상 정택이 나오는 거.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나서는 쉬고 해. 이렇게 잡아갔죠.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는 말고 놀주 상고 이렇게 돼요. 거기 정규구역 택지개발지구 뭐 이런 걸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꾼다고 이러면 안 돼. 여기 없는 거 틀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지정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개발하라 이런 내용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하면 어떻다는 얘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라는 얘기고.
이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니요? 각자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라 이런 내용이야 이게.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도시지역 내에서 봐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개발된다니까 공원이 해지돼가지고 그러면 학교부지 도로부지 안 빼줄 거냐고. 기부채납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땅을 가진 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조금 기부채납을 한 것보다는 많이 했을 때 더 많이 완화해야지. 그래서 이게 건폐율에서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2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범위 내에서가 아니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부채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땅 빼앗아라 이런 내용이야. 의무적 지정 대상은. 땅 좀 내놔라 이런 내용이야 이게. 내 땅 아니니까 내놓든지 말든지.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봐봐. 보면은 21쪽에 보면 도시적 외유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지?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도시적 외유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나왔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지금. 내가 됐든지 외유가 됐든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개 두 마리 대체 잡아야죠. 자, 계획관리지역 개자, 계획관리지역 밑줄 개자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밑줄 2번 개자 동그라미. 자, 3번에 제일 끝에 대체하는 지역 네모였고 대체 동그라미, 개 두 마리 대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적어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못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은 자 다음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보존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적합하지 이 규모가 아니다 하면은 이게 보존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자 과목을 보면은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면적이 작다 하면 퍼센트는 크게 갑니다. 20%. 자, 나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추구한다. 면적이 크다 하면 작게 갑니다. 작다, 크게 간다, 크다, 작게 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10% 이내로 지정하죠.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에 끊었습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주거단지가 조성된다는 뜻이에요. 주거단지가 이 계획관리지역에 조성될 때는 반드시 30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왜? 이게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거든요. 아파트 세대수를 보면 2200에서 2500세대 남짓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거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이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30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는 점. 자, 그럼 만약에 초등학교 있으면 어떡할 거냐? 자연보전권역이라면 어떡할 거냐? 여주, 청평, 가평 이런 데서는 이게 30만까지 안 나오더라는 얘기야. 산에 막혀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는 10만이면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자연보전권역 밑줄 초등학교라는 말 밑줄 거예요. 자, 개발진흥지구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개발진흥지구 똑같이 나와요. 그 밑에 봅시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표현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 됐든지 개발진흥지구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 주거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요. 이게 특정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놓고 땡땡 계획관리지역 나오죠? 계획관리지역 네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파트 단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되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을 200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됐어요?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오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X. X라니까 안 된다니까.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요. 이 말 이해가?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놓고 뭐 공장들 들어온다, 뭐 창고 공장, 물류센터들 들어온다 이렇게 잡고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됐을 때 계획관리적 밑줄, 생산관리적 밑줄, 농림적 밑줄 거예요. 자, 이거 어디에나 다 들어온다 이런 내용. 주로 이제 인터테인지 옆에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죠.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송 수송을 갖다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밑줄 거예요. 이건 어디에만 들어온다? 도시적 외지역에 들어온다.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당연히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실효사유 나오죠? 별표 쳐놔야 됩니다. 자, 이게 3년이죠. 1번은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2번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밑줄 그어놓고 별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해야만 되는 거예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게 아니라면 해당 사항 없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죠. 사업 착공 않는다 이렇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결론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에 걸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22쪽 가면 6번 문제, 6번 체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들어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단 숙박시설을 못 들어오도록 했어요. 상업적인데. 그런데 그걸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이 숙박시설 용도로 업무시설을 갖다가 오피스텔을 바꿔서요. 용도 변경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7번 도시적 내 네모였고, 자 8번 도시적 외 네모였고 넣습니다. 도시적 내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나오죠.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자, 1번에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 등의 경우에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 등의 경우에 밑줄 그어놓고 기부 체납이라고 써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네모였고 해당 용도 지역에 정되는 건폐율에 곱하기 밑줄 그어놓고 1 플러스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 면적 나누기 원래 대지 면적 나오죠. 이건 문제를 풀면서 할 겁니다. 오늘 나가는 문제에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밑줄 그어놓고 얼마까지? 100%입니다. 1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옥마을 보전한다. 밑줄 잡는 거리 조성할 때 주차장 필요 없다는 얘기죠. 100%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구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입니다. 1.2배죠.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이것만 시험 문제 안 떴습니다. 다 떴어요. 도시지역의 밑줄 개발 진흥지구 밑줄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다. 당해 지역에 200% 용적률을 적용받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면 1.2배, 2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일에 의하여 기부체납에 의하여 일에 의하여 밑줄 4번 밑줄 그어놓고 기부체납이라고 써놓습니다. 기부체납에 의해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을 각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넘어서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도시적 외죠?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나오죠. 1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적 개발 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입니다. 건폐율의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뭐다? 기부체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별표 쳐놓고 개재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개재할 하면 안 되죠. 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놓습니다. 개자 동그라미 쳐요.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자 동그라미 쳐요. 개재할 하면 안 되죠. 아파트 연립주택 밑줄 아예 동그라미 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개재할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죠? 그건 제외하고. 자, 좀 쉬었다가 개발행위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